음, 이 이야기를 제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용기를 내서. 제가 20년쯤 전에 중학교에서 담임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. 한 학생이 생각이 나는데요. 그 학생은 고아였어요. 고아였고 키도 굉장히 자그마한 아이였고 남학생이었는데 항상 제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, 담임 주변을 교무실에 와서도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학생이었고, 그리고 이 학생이, 그 당시에 저는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항상 자전거도 훔치고 훔쳐서 팔아먹고 친구한테 삥땅도 뜯고 본인이 또 삥땅 뜯기기도 하고 항상 뭐 친구들하고 티격태격 뭐 항상 이런 일이 있고, 저는 그 당시에 이 학생을, 이 아이에 대해서는 단지 어, 문제를 일으키는 애다 얘는. 그래서 항상 얘에 대한 제 관심은 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가 관리하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학생이 이렇게 제 주변을 뱅뱅 돌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진짜 왜 이렇게 교무실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, 너 그만 교무실에서 나가서 교실로 가 녀석아,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음, 어느 날 얘가 저한테 볼펜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. 근데 볼펜에 보니까 그 당시 그 대통령께서 그 고아 학생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그날 가서 그 기념품으로 거기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그 대통령이 주신 그 볼펜 한 자루를 저한테 이 학생이 가져왔어요. 그래서 선생님, 이 볼펜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, 저는 그때 이걸 네가 같이 이걸 나한테 왜 주니? 뭐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를 저한테 주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도 없고, 저는 그냥 이걸 네가 갖지 왜 나한테 줘?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난 필요 없는데,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냥 제 책상에 놓고 이렇게 나갔거든요, 교무실을. 근데 저는 그때도 그냥 정말 부끄러운데, 이 학생에 대한 아무런 그런, 그냥 단지 이 학생이 사건만 안 저지르고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학폭 관련이 되겠죠. 그 당시에는 뭐 학교폭력이란 단어도 쓸 때는 아니었는데, 그런 일이 없게 제가 그냥 무사하게 이 학생이 좀 학교 일을 학교에서 무사하게 좀 얘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. 그런데 한 10년,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일이거든요.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부터는 얘가 계속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내가 얘한테 왜 그랬을까? 걔는 실제 좀 고아기도 했고, 얼마나 걔가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담임 선생님은 내 주위를 그렇게 뱅뱅뱅 돌면서 항상 유리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턱을 기대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제가 날 봤을까?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. 그 뒤에 생각해보니까 얘를 들어오라고 해서 누구야 너 무슨 고민 없니?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, 너 고아원에서 너무 외롭지? 이런 말을 제가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 마음이 아주 정말 뼈가 저릴 정도로, 제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어느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, 제 교직생활 평생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그런 학생이요. 제가 물론 이 학생에 대해서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적은 없죠. 이 학생한테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적도 없죠. 근데 왜 제가 이 아이의 외로움과 이 아픔과 부모가 없는 아이의 그런 음, 고통, 슬픔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까? 그때 왜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까? 걔가 중요한 건 뭐 공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. 걔가 자전거를 훔쳤으면 너 왜 자전거 훔쳤냐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조사하고 이럴 게 아니라,
얘가 왜 그랬을까 둘이 대화를 천천히 나누면서 이렇게 좀 등도 두드려주면서 얘가 뭐가 어려움이 있길래 그런 일이 생겼을까. 제가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제 평생에 가장 크게 남는 그 기억입니다. 가장 제 평생의 교사 생활, 제가 교사에서 뭐 장학사도 하고 뭐 교감도 교장도 지금 이제 뭐 교육청에 제 과장도 하고 하지만 이때 일이 제 기억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크나큰 그 아픔으로 남아 있고요.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굳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에 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선생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어, 제가 선배로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이 물론 막 공부를 잘하고 막 이런 애도 있죠. 근데 걔네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애들이 누구인가, 어떤 애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, 걔가 왜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화면을 가리고 있는가, 왜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가, 걔가 왜 학교만 오면 엎어져 있는가, 어, 걔가 왜 항상 아침에 새벽에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걔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교실에 형광등도 켜지 않고 걔가 앉아 있는가. 그런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음, 꼭 대화도 하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고 음,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주는, 교사의 가장 큰 조건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교사여야 된 것 같아요. 물론 수업도 잘하고 뭐 다 입시 지도도 좋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게 정말 진정한 교사다. 제가 이 말씀을 저의 그 너무 철이 없었던 과거의 뼈아픈 기억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정초에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